면역 삼총사. 면역 삼총사. 다시. 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손 닥터박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조금만 감기 기운이 있어도 굉장히 이제 위축되고 걱정이 많이 되는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위생 같은 거 철저하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막는 방법 외에도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이제 쭉 끌어올려서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닥터손을 평소에 챙겨 드시는 영양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종합 비타민을 주로 챙겨 먹고는 있는데 비타민을 항상 고를 때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아연이라든지 또 셀레늄 이 두 가지가 꼭 들었는지는 확인을 하고 먹는 편이에요. 네네, 아주 좋으시네요. 아연 같은 경우는 면역의 문직이다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 면역 세포를 만들고 있는 흉선이 이제 아연이 부족하면 위축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셀레늄 같은 경우도 항바이러스가 효과가 있는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에 이 두 가지는 이제 광고도 많이 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감기 기운이 확 오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럴 때 이제 꼭 뭔가 감기약을 먹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닥터방은 어떻게 하세요? 면역 삼총사라고 하는 걸 잘 챙겨 먹습니다. 네, 면역 삼총사. 이름이 되게 거창한데 이 별명을 저희 과의 이제 원로 교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에요. 저도 요거를 이제 저희 엄마한테도 추천을 해드리고 저도 가끔 이제 감기 기운이 오려고 할 때 이렇게 먹어봤는데 꽤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에키네시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에키네시아는 북아메리카나 유럽에서는 호흡기 감염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 아주 흔하게 이용하고 있는 보조제거든요. 이렇게 생긴 예쁜 꽃인데요. 이 꽃에서 만들어진 영양제입니다. 이 에키네시아는 이제 회사마다 또 용량이 굉장히 다양하기는 합니다. 이 에키네시아 하나만 먹을 때는 그냥 그 설명서 지침에 따라서 먹고요. 면역 3종 세트를 같이 먹을 때는 한 400에서 500ml짜리 원캡슐을 하루에 2번 같이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 에키네시아는 우리 몸의 큰 축이 이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두 개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호흡기 감염 자체 그 치료의 효과가 있기보다는 예방 효과가 더 좋더라. 그래서 호되게 감기가 이미 걸려서 고생할 때보다는 한참 고생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시그널이 올 때 미리 챙겨 드시거나 또 예방하는데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히 알려져 있는 건 없는데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권유하지 않고 있고 또 임산부라든지 수유부에서는 아직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프로폴리스는 굉장히 친숙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호주 갔다 온 친구들한테 선물을 종종 받고는 하는데 이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들어내는 거죠. 벌의 타액과 각종 수목의 싹과 꽃봉오리 이런 진액이 합쳐진 혼합 제제입니다. 이 벌이 이걸 만들어내는 이유는 벌집이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균효과 또 항바이러스, 항산화 효과들을 같이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성분이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플라보노이드는 다양한 바이러스에서 항바이러스가 효과가 있더라라는 연구들이 많았거든요. 수두나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더라는 실험 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헤르페스가 감염된 세포인 경우에도 항바이러스 한 가지만 쓰는 것보다는 프로폴리스랑 항바이러스제를 같이 썼을 때 항바이러스 효과가 훨씬 좋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핵심 성분인 만큼 이 플라보노이드가 얼마나 용량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1인 성인 기준으로 16ml에서 17ml 정도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벌이랑 관련된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꿀이라든지 또 꽃가루 알러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또 이것 또한 임산부라든지 수유부가 드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돼서 저는 웬만하면 드시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올리브의 추출물도 고대부터 이제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이제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된 거거든요. 이 올리브잎 추출물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더라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특히 헤르페스나 로타바이러스 그리고 단해구증 같은 게 있을 때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잎 추출물은 면역 증강 효과 말고도 혈압을 낮춰주고 혈당을 낮춰주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저혈압, 저혈당 같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올리브잎 추출물도 제품마다 용량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하루에 이제 500에서 1000 정도 드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면역 삼총사를 잘 알아봤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의사 처방으로 받는 이런 약품에 비해서 근거 자료가 좀 약하고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용량이나 기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 면역 삼총사를 매일 먹지는 않습니다. 몸살 기운이 올라오려고 하거나 요즘 감기를 너무 달고 사는데 이렇게 느껴질 때 한 1, 2주 정도 먹다가 또 잘 넘어가면 그만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보통 이제 면역 증강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아연의 경우도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면역 세포의 활성을 억제시킨다고 해요. 아무리 좋은 성분도 너무 과도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독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과유불급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이거는 약이 아니고 한마디로 보조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얼마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움츠려 있는데 집안에만 계속 있다 보면 오히려 면역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움직이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좀 사람과 공간을 많이 둘 수 있는 야외 공간에서 야외 활동 같은 걸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약재들 세 가지가 캡슐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섞이면은 구분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리고 섞이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닥터박네 아기가 이거를 다 믹스해놔서 결국 구분하지 못하고 못 먹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랜덤이죠 뭐. 랜덤으로 먹는 거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히 계세요. 안녕.